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안군 출신 교육위원회 천용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학에 관한 질문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초령화 사회에 있어서 복지 강도로서 자리매김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정기재해를 예방하고 지원함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앞장서는 교육청으로 거듭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고령인구 비율의 25.3%, 전국 평균 20%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국가통계폴에 따르면 2025년 7월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인구 비율은 26%로 증가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노년 부양비에 있어서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수는 2017년 약 27명에서 2040년에는 75.9명으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에 육박하는 초고령 사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치매,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분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법적, 사회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2013년 금지산, 한정치산 제도에 대체 도입된 성년 후견 제도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제도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고 도민들조차 이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 이용률이 저조한 현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용률 저조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제도 자체를 몰라서와 신청 방법을 몰라서가 지목되었습니다. 특히 의무 후견의 경우 공정증서 작성과 같은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신청 자체가 꺼려지고 있습니다. 둘째, 공공후견의 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현재 공공후견은 성인 발달 장애인과 치매 노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결정 능력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셋째, 홍보와 교육 부족입니다. 지자체와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금융기관 직원들조차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업무 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며 도지평부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첫째, 도 차원의 성년 후견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실태조사와 수요 분석을 토대로 장애 유형별, 연령별, 맞춤형 후견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후견 대상 확대입니다. 발달 장애인과 치매 환자뿐 아니라 정신질환자, 학대 피해 노인, 범죄 피해자 등 의사결정 능력 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절차 간소화와 표준계약서 보고입니다. 미국, 영국처럼 체크박스 형식의 표준계약서를 도 차원에서 제작, 보급하여 이용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넷째, 후견인 양성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중앙공공후견 의사결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역후견풀을 구성하고 교육 인증, 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도민 홍보와 인식 개선 캠페인입니다. 민원 창구, 복지관, 병원, 금융기관 등에서 홍보자를 비치하고 마을 단위 설명회를 정례해야 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도에서는 현재 성년 후견 제도 이용 현황과 잠재 소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결과를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도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공공후견 지원 대상은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에서 성년 후견 표준계약서 제작 배포를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에서는 후견인 양성 교육과 사후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까? 도는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한 도민 홍보 예산과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까? 전북특별자치도는 고령화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미 26%를 넘어 초고령 사회를 진입한 상황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에는 성년 후견 제도를 전문적으로 안내하고 상담하며 법률, 복지, 의료를 연계해 진행할 수 있는 정담 기관이 전무합니다. 그 결과 당사자와 가족들은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결국 제도와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제적 성년 후견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상담, 교육, 후견인, 양성, 사후 관리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전북의 초고령화 사회를 대책하는 것입니다.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전북의 급속한 초고령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성년 후견 종합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현재 전북에는 성년 후견 관련 업무를 전담한 조직이나 인력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도 차원의 중장기 계획이나 설립 검토가 진행 바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년 후견 제도는 단순히 법률적 절차만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복지 우서,
보건의료기관,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다양한 주체자와 협력체계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한 전북형 통합 네트워크 구축 방안은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후견인의 양성과 지원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는 전문 후견인을 찾기가 어렵고 가족 후견인의 경우에도 교육과 지원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해 대책은 무엇입니까? 성년 후견 제도 단순한 법률 절차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가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곧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비용과 비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선도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회의는 오늘 우리 지역 사회가 직면한 중요 과제인 발달장애인의 평생 보장과 지원체계 강화 문제를 주제로 도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 유형별 현황을 보면 2025년 7월 기준 장애인은 12만 8,137명이고 그중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 12,975명과 자폐성 성장장애인은 1,470명을 포함하여 14,445명입니다. 전북의 경우 전체 장애인의 11.3%가 발달 장애인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북의 발달 장애인 등록 인원, 연령별, 장애 유형별 분포 최근 5년간 증가율은 얼마나 됩니까? 아직 등록하지 않은 잠재 발달 장애 아동 규모를 추정 관리하는 체계가 있습니까? 발달 장애인은 타 장애인에 비해 연령이 낮고 자주 능력 부족과 도전 행동으로 인해 평생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공적 보장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3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첫째, 영유아기 장기 재활치료 의료비 보장 부재입니다. 둘째,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상 부족입니다. 셋째, 중장기적 노동 및 노후 소득 부족입니다.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발달장애 영아 조기 개입 서비스에 필요한 치료비를 현행 바우처 수준 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발달장애인의 도전 행동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리스크에 대해 지자체 차원이나 보험료 차원이나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은 교육률과 본인 평균 소득을 개선하기 위한 도 차원의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보장 정책을 무엇입니까? 발달장애인의 생애 주기별 보장 캡을 메우기 위해 2018년도 정부가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지역별 편차가 큽니다. 전북자치도는 일부 주간활동 서비스, 방과활동 지원, 타시설 지원 등을 하고 있으나 부모 사후 대비 계획이 있는 발달장애 가구는 30% 미만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부모 사후 대비 패키지를 제도화할 계획이 있습니까? 발달장애인의 주거 장립을 위한 자립주택을 몇 호나 추진 중입니까? 발달장애인의 민영보험 가입이 35.1%에 불과하며 보험 상품도 제한적이고 지적됩니다. 특히 배상 책임, 치료비, 사후 자산관리 등을 포괄할 전용 상품이 필요합니다. 전북자치도는 지역 내 보험사, 금융기관과 협력해 발달장애인 전용 단체 보험이나 특수신탁 상품을 개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 차원에서 발달장애인 관련 공공 데이터를 정제 제공하여 민간 보험사 상품 개발 촉진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하셨습니까? 현재 발달장애인 정책은 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등 여러 부처와 지자체로 흩어져 있어 개별 가구 전체 생애지원 노드백을 설계하기 어렵습니다.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교육, 보건, 복지, 고용, 데이터를 통합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 및 가족, 전문가,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전북 발달장애인 정책협의체를 상사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발달장애인은 단지 돌봄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누려야 할 주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조기 개입 평생케어 사후 대비를 잇는 전북형 모델을 구축하고 민영보험과 금융, 주거 정책까지 연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실 걸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몇 년간 전국 곳곳의 학교에서 배전반 화재, 누전 감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의 학교라고 해서 결코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전기 재해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의 현황과 문제점입니다. 첫째, 노후 전기 설비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전북 도내 학교 상당수 배전반이 20년 이상 된 노후 설비입니다. 전기 안전관리자가 월 1회 점검을 하고 있지만 이는 형식적이고 수동적인 점검에 그치고 있어 실제로는 화재
감전 위험을 제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실시간 감시 체계 부재입니다. 화재나 감전 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현재 도교육청은 온도, 습도, 전류 등 정기적 위험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사고 초기 대응이 늦어지고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셋째, 제도적 기반이 부족합니다. 경기도, 경상남도 교육청 등은 전기사고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선제적 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전북교육청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에만 머물러 있어 배전반, 분전반 등 핵심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근거가 미흡합니다. 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전북 도내학교 전기설비 노후 현황과 최근 5년간 발생한 전기재해 통계는 어떠하십니까? 교육청은 현재 학교 전기 안전 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실용성 있는 실시간 감시체계 도입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배전반 내부에 온습도, 전류, 압력 센서를 설치한 무제한 탑 기반 화재 감지, 조기 정보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은 있으신지,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북교육청 차원에서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관련 법정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청으로서는 향후 중장기 전기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학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 교직원이 두려움 없이 교육청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교육청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전기재해 예방 후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고 전국의 가장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응암댐 국가적 차원에서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이란 막대한 사회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진안군을 비롯한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희생이 자례하고 있습니다. 수몰로 인한 생활태전 상실, 지역 공동체 붕괴, 환경 훼손, 그리고 무엇보다 발전 기회 상실은 막대한 피해를 지역민이 감내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희생을 보상하고 댐 주변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아직도 지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그간 수차례 용담댐 주변 지역 지원 정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요원합니다. 정작 혜택은 국가적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으나 희생의 당사자인 지역민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공허한 말자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용담댐 건설과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불균형과 사회적 손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십니까? 이미 수년 전부터 노후된 용담댐 주민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이나 보상 및 발전 대책 수립이 왜 아직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전북자치도는 용수 공급과 홍수 예방이란 둘분리로 국가적 편익을 강조하면서 정작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는 이토록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특히 충청권이나 타 지역 댐의 경우 지역 지원 사업이나 발전기구 조성이 일정 수준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담댐 경우 전북도민, 특히 진안국민은 그 피해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행정의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주장하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가 공허는 구호에 머물지 않으며 지금이라도 용담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더 이상 검토 중, 협의 중이란 말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지방정부와 협상 전략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용담댐 주변 지역 희생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정책을 신속히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중앙정부와 협상에서 전북자치도가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지역 주민의 피해 보상 및 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재정적 장치를 확실히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과 국립대학 간에 체결된 교육협력 업무 협약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공무원 파견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청은 이번 협약이 고교, 대학 연계 진로 진학 지원, AI 디지털 학사제도 혁신 등 긍정적인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면을 들여다보면 법적, 제도적으로 강구할 수 없는 여러 맹점과 우려가 존재합니다. 첫째, 본질적인 업무 경계 보호와 문제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 4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2는 행정지원, 연수, 능력 개발을 위한 파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독립된
교육기관으로서 본질적으로 교육청의 사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고교, 대학 연계란 포괄적 명분을 내세워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연 법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파견 대상 기관은 적적성 문제입니다. 법령상 교육기관으로서 파견은 가능하다고 하나 통상적으로는 연수원, 연구기관, 교류기관 등에 한정하여 해석됩니다. 국립대학은 이미 국가기관이며 자치인력과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이 대학 내부 운영에 직접 지도된다면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사무와 대학 자율성을 불필요한 혼합이라는 구조적 모순을 낳습니다. 셋째, 시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남용 가능성입니다. 이번 파견은 1년간 시범 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시범사업은 정례화로 이어져 의회 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성과표가 기준도 불명하며 일단 시행 후 기정사실화로 굳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정원 조례를 우한 편법 운영 문제입니다. 가장 시급한 부분을 파견은 정원 조례를 통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공무원 정원 조례에 있어서 정원 증원은 도의회 심의를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파견 공무원은 여전히 교육적 소속으로 남아있고 그 공부를 결혼 보충이라는 명분으로 신규 증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곧 정원의 인력 운영이라는 편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 취지와 충돌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력 제27조 3은 불가피한 결혼을 한시적으로 보충하는 취지이지 파견을 상시적으로 정원 확대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사실상 이를 활용하여 정원 확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와 도민 인력 관력 통제권을 무력화하는 행정 편법입니다. 교육감 권한대께 부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대학까지 지방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이 교육청의 고유 업무와 지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립대학이 이미 국가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을 투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범사업 종료 후 어떤 기준으로 계속 여부를 판단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도의회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원조를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결국 도의회의 통제권을 우회하는 것이며 행정적 꼼수란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와 도민의 인력관리 통제권을 무력화하는 행정편법 운영이 법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협력이라는 명문 자체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운영은 반드시 법적 정당성과 민주적 통제를 담보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이번 지방공무원 파견이 도의회 통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법령의 취지를 훼손한 제도적 맹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유사한 파견제도 운영 시 반드시 도의회 사전 승인과 사후 점검 절차를 거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파견 필요성과 성과 검증을 객관적 지표로 명확히 제시하여 전북 교육의 신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